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지금 강의 잘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디버깅도 꼭 하십시오. 자, 정답을 넣어서 디버깅을 해서 자, 각각의 변수들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버깅을 해서 각각의 변수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하시면은 전체적인 순서도의 어떤 구성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해서 이제 변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학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해당 문제는 일단 지나가십시오. 지나가고요.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왜냐면은 기출 문제들은요, 각각의 주제들이 다 다르죠. 주제가 달라요.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하고 최소값과 관련된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서로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들은 일단 지나가고요. 모두 완강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이란 데이터, 80이란 데이터, 자, 90이란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최대값을 찾아보십시오 하면은 바로 90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최대값을 찾았습니까? 아마 비교를 해서, 자, 비교해서 70하고 80 중에 80이 크다. 그리고 80하고 90하고 비교해서 90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순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컴퓨터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야겠죠. 자,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일단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이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은 최대값이 되든 최소값이 되든 비교를 해서 값을 구해줘야겠죠. 자, 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출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구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만 이해를 하시면은 최소값도 쉬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성적을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한 후, 자, 일단 배열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장된 자료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다. 자, 비교에 의해서 최대값을 찾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순서대로 일단 머리에 두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조건에 보시면은 배열이 필요하겠죠. 5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J라는 이제 배열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배열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순서도의 기호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배열 이름이 J가 되고요. 5개 공간에 이제 공간을 갖는 J 배열을 선언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했는 거예요.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개의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데이터를 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처리문에 의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5하고 여기서 말하는 5가 의미가 다르죠. 초기화할 때 5는 사이즈를 뜻하는 겁니다. 배열의 크기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5라는 것은 배열의 첨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겠죠. 위치를 뜻하는 거죠. 위치. 배열의 위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4값을 넣어라. 자, 이게 제2의 5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순서도에서 차이점, 배열을 이용을 할 때 차이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사용하면 꼭 나오는 짝꿍이 되는 또 변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배열의 위치를 뜻하는, 자, 배열의 첨자를 뜻하는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S번째, 자, 제2의 S번째 이렇게 변수로 이용을 해서 배열의 첨자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S는 보통 0으로 초기화하고, 자, S는 S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서 1, 그 다음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의 첨자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 필요하고요. 자, i는 인덱스 변수라고 나오는데, 자, 인덱스 변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반복할 때, 자, 1에서 5까지 반복을 한다. 그래서 i는 1에서 5까지 일씩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반복 구조 만들 때, 자, 그때 보통 이용되는 변수를 인덱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변수는 실제 출력되는 이런 변수들이 아니고요. max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변수가 쓰일 것인가? 자,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한가? 자, 위에서 변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문제에서 주어지죠.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점수를 저장할 배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리고 배열의 첨자, 위치를 뜻하는 s 필요할 겁니다. 자, s는 보통 초기값이 0이 되고 일씩 증가되는 그런 처리문이 보통 따라오게 되죠. 자, 그리고 최대값을 저장할 max라는 변수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max의 초기값을 보통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자, 이거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70이라는 데이터, 80이라는 데이터, 9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배열에 저장이 되겠죠. 자, J라는 배열에 이렇게 일단은 저장을 했습니다. 자, 3개의 데이터만 일단 저장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비워져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3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3개의 데이터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대값을 바로 90이 최대값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컴퓨터는 비교를 해서 최대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max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자, max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그럼 변수를 선언했다라면은 이것을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자, 초기화를 하는데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냐면은 max 값하고 배열의 첫 번째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배열의 첫 번째 값이 크냐 이런 식으로 크냐라고 물어서 비교 판단해서 맥스 값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0의 의미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0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J의 첫 번째 값하고 자, max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자, max 첫 번째 값이 크잖아요. 그죠? 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yes일 때 자, max에다가 J 첫 번째 값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x 값을 비교하면서 계속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70이 되겠죠. 자, 또다시 80이 크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80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갱신. 자, 90이 크냐? 비교하는 겁니다. 크죠? 한 9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이라는 이 값은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제가 이제 초기화의 값으로 이제 이용한 이유가, 자, 입력된 데이터들이 점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0값을 주는 거예요. 자, 0값을 주면은 비교해서 맥스 값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맥스 값을 우리가 1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70하고 100하고 비교하죠. 크냐? 크지 않죠. 넘어가는 겁니다. 자, 80하고 비교해서 크냐? 크지 않죠. 넘어가는 거예요. 90하고 100하고 비교해서 크냐라고 비교했을 때 90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맥스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에 맥스를 자, 출력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100이란 값이 있습니까? 자, 엉뚱한 최대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max는요,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0이라는 의미가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일 입력받은 데이터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자, 마이너스 90인데, 그때 0으로 초기화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냐라고 비교 판단하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 또 0이 최대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0은 없잖아요. 자, 만일 이 데이터라면은, 그죠?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최대값의
초기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이제 괄호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면서 순서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또 초기화는 다른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첫 번째 데이터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70. 그러니까 맥스에다가 자, 대입을 하는데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j 의 첫 번째 값.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자, 70으로 초기화를 하면은, 자,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는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하고 비교하면 크냐? 80이 크잖아요. 그럼 70이 80으로 만들어지고요. 90하고 비교하면 또 90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도 되고,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하면서 그렇게 순서도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그 변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자, 배열의 위치, 첨자는 일씩 증가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는 S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처리되는 순서를 보시면은 5개 성적을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하는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자, J 첫 번째부터 J 다섯 번째까지 맥스에 저장된 값과 비교하는 과정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맥스보다 크면은 맥스에 그 값을 저장한다, 갱신해준다. 자, 두 번째 과정이고요. 자, 제 다섯 번째 그 배열까지 비교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맥스에는 최대값이 저장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배열에 저장하는 단계가 되고요. 자, 이 순환 구조, 자, 이 반복 구조는요, 두 번째 단계인 비교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단계를 통해서 맥스 값을 구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맥스 값을 출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도를 크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 배열을 사이즈를 5개짜리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 S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맥스는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S라는 변수는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S를 0으로 초기화를 하면은 S를 이용한 처리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S는 S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배열의 첨자가 이제 일씩 증가되면서 자, 이 조건문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배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기호가 직사각형이 아니고요. 요런 기호입니다. 자, 이것은 입력한다. 자, 입력값을 받는다라는 그런 순서도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S 값이 처음에는 0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1 값으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게 되고요. 자, 그다음 조건 판단합니다. 자, 조건 판단했을 때 S가 6보다 작으냐? Yes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위치에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이다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면 S가 또 2가 될 거고요. 자, 조건 판단하면 Ye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값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S가 얼마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S가 5 값을 가졌을 때, 자, 마지막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S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자, 6이 되기 때문에 6 값을 가졌을 때는 yes 쪽으로 분기해서는 안 됩니다. no 쪽으로 분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값을 6을 준 거예요. 5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S가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일 때 S 값이 5로 1 증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이 아니라 5가 된다라면은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S가 5보다 작으냐? no잖아요. 5가 되기 때문에 S는 5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요,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숫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이 돼야만 제대로 5개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 공간에 이제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순환 구조에서 i는 1에서 5까지 1씩 증가된다. 이건 생략 가능하죠. 자, i는 1에서
5까지 일씩 증가된다. 이렇게 순환 구조에서 i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뭐 인덱스 변수다. 그러니까 카운팅을 하기 위한, 뭐 횟수를 지정하기 위한 변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교 판단을 해야겠죠. 비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맥스에 현재 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비교 판단해야겠죠. 비교 판단할 때 맥스 값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 크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크냐. 자, 배열에 있는 값이 크냐. 자, 맥스가 되기 때문에 크냐. 자, 최대값은 크냐, 최소값은 작으냐, 이렇게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자,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크냐, 비교 판단합니다. 자, 클 경우에는 맥스 값을 갱신해 줘야겠죠. 현재 배열 값으로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복을 i가 2가 되면서 두 번째 데이터하고 또 비교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5가 될 때까지 5개 데이터들 다 비교를 해주고, 비교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맥스를 출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디버깅 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든지, 체크하시면서 제어 순서에 맞도록 값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넣어 보십시오. 자, 고민해 보셨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최대값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70이란 데이터, 80이란 데이터, 90이란 데이터가 있어요. 자, min이라는 변수 하나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최대값을 구할 때는 가장 작은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는데, 최소값을 구할 때는 가장 큰 값, 만약에 점수라면 100이 가장 크겠죠.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으냐,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작다라면 갱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작으냐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J라는 배열이라면은, 자, J, 뭐 S번째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S번째 있는 값하고, 자, min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만족한다라면은 처리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min 값을 갱신해 줘야겠죠. 자, J의 S번째 값으로 이렇게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비교 판단에서 70이 작잖아요. 그죠? 그럼 70 또 80하고 비교,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70이 최소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하셔도 되고, 배열의 첫 번째 값으로 또 초기화를 하셔도 됩니다. 7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하면 80하고 비교하면 작으냐? 안 되죠. 작으냐?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70 정확하게 최소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하셔도 되고, 배열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J라는 배열 5개 공간 필요하고요. 자, S. 자, S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럼 초기화를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래쪽에서 처리문에서 이용이 되든 조건문에서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S가 1씩 증가되네요. 그죠? 증가되고요. J의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열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순서도 보시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라는 변수는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줬을 때, 자, 여기서 판단할 때 2번에 들어갈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 반복 횟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겠습니까? 자, S가 5가 될 때까지 마지막 수행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S는 6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6값을 가졌을 때는 yes로 분기해서는 안 되죠. no로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6이 들어가야겠습니까? 5가 들어가야겠습니까? 만약 6이 들어간다면 작거나 같다에 걸리잖아요. yes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분기가 되면서 6번째 데이터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이 아니라 5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서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가 될지 6이 될지 이것은 디버깅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문 나왔네요. 자, 조건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다라고 주셔야겠죠. 작다.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작다. 작다라면은 min에다가 갱신을 해줘야죠. i번째 값을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i는 1 증가되네요. 자, 1 증가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i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이제 1번에 이제 들어갈 답인데 1번에 0이 들어가야겠습니까? 1이 들어가야겠습니까? 0일까요? 1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i에 만일 0이 들어갔다. 그러면 쭉쭉 한번 디버깅 해보시면은 J에 0번째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0번째.
보통은 첫 번째부터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를 증가하는 것이 위쪽에 있다라면은, 자, 위쪽에 있다라면은 먼저 증가하고 난 뒤에 저장을 한다라면은 0이 맞아요. 자, 그런데 먼저 저장하고 난 뒤에 i가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배열 위치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i가 증가되죠. 그러면 이제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그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답은 어떻게 될까요? i를 반복시켜 주는데, 자, i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인덱스 변수죠.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을 해 주는데, 자, 이 조건문에서 이제 동그라미 5번에 5가 들어갈까요? 6이 들어갈까요? 물론 뭐 4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5, 6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5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5가 들어가면은, 자, 이 조건을 마지막 만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언제 마지막 그 만족을 하겠습니까? 4일 때 마지막 만족을 하겠죠. 만약 이게 5라면은 i가 4 값을 가질 때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노가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제2의 네 번째 공간의 값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교 판단에서. 그리고 i가 1 증가되면 5가 되겠죠. 자, 5 값을 가질 때는 i가 5가 되기 때문에 yes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데이터까지 비교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6이 들어가 줘야만 i가 5가 될 때 마지막으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배열의 값하고 비교 판단하면서 최소값을 구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가 여기서 6으로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